과거 시험 4소 5경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최종 보스 중용.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수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물로 평가받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오늘은 동서양을 대표하는 이 두 책을 한꺼번에 조져드리겠습니다. 책의 핵심을 꿰뚫는 철학 중용을 가지고 말이죠. 철학이요. 네, 철학이요. 서양 철학자 인기투표 1, 2위를 다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우리는 행복하려고 산다. 행복하려면 중용해야 한다. 중요하다 입이 닳도록 말할 만큼 대단한 철학이자 유학을 공부하는 동양의 선비들이 중용은 우주가 내려준 퀘스트. 라고 믿었을 만큼 위대한 철학이죠.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아예 한술 더 떠서 중용을 계속하면 우주 그 자체가 될 거라 믿었답니다.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동서양 역대급 천재들이 앞다투어 주장했다. 아무튼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 년간 인생의 진리로 여겨왔다. 그 정도로 중용이 위대하고 대단한 철학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철학이 대단해봤자 아닌가. 물론 철학이라는 글자에 반감부터 가질 분이 많을 겁니다. 방금 우준이 뭐니 한 것처럼 뻔한 말을 어렵게 하면서 뜬구름이나 잡는 학문 아니냐고, 유용성이라곤 코딱지만큼도 없는 쓸모없는 학문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중용이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실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지 책 필로소피 랩과 함께 단 5분 만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중용. 단어의 뜻은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공자가 무뚝뚝한 선비들에게 슬프면 질질 짜라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용기도 많으면 무모한 거다 라 얘기한 것처럼 뭐든지 간에 너무 부족해서도 너무 과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역시 뻔한 얘기네. 네, 물론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말이고 별거 없어 보이는 것도 팩트지만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나 가치관 고민을 순식간에 해결해주는 킹갓 철학이란 것도 사실입니다. 폭력이나 도둑질 같이 그냥 그 자체로 안 좋은 경우만 빼면 거의 웬만한 일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밥을 너무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플 거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테죠. 난로는 멀리 두면 춥지만 너무 가까이 두면 오히려 뜨겁습니다. 다다익선이라 생각하던 비타민이나 물도 과다 섭취하면 죽음에 이르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도 과다 섭취하면 비만이 되죠. 마찬가지로 착함도 너무 없으면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호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듯 중용은 정말 다양한 전제에서 악덕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이 좋다는 거네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중용을 지키려고 토익 445점 받았는데 당연히 좋은 거겠죠. 이번 학기 평균 학점 2.25 받았는데 우주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되겠냐 미친놈아.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중용을 오해해서 생긴 분쟁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력 얘기처럼요. 한쪽에서 노력 안 해도 돼. 열심히 했어. 하는 힐링 응원을 하면 꼭 맞은편에서는 노력하지 말라고 개소리야. 하며 찬물을 끼얹는 괴성한 광경이 동시에 연출됩니다. 이 정도는 약과죠. 다른 분야는 더 심합니다. 특히 연애같이 핫한 분야에선 정말 에브리데이 이런 분쟁을 볼 수 있죠. 밀당이 필요하다. 요새는 밀당하면 안 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 남사친 이호사친은 있다. 그딴 게 왜 있냐 미친놈아.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분쟁을 중용으로 해결해 봅시다. 10번은 너무 많으니 5번 정도만 고백으로 혼내줘야 할까요? 밀다가 당겼다가를 반복하면 될까요? 카톡으로 밀고 실제로 만났을 때 당기면 돼. 그거 아니라고. 이에 대한 해답은 중용의 특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프로네시스, 시중으로 표현했지만 더 쉽게 말하면 알잘딱깔센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라는 말이죠. 중용은 중간이 아닙니다.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그 중간 범주를 알잘딱 조절해야 하죠.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일반적으로는 건강을 위해 7시간을 자는 게 중용이겠지만요, 과제가 밀린 상황에서는 알잘딱 밤샘을 하는 게 중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날 밤을 세웠다면 다음날엔 10시간을 뻗어자는 게 중용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같은 선톡이라도 만약 당신이 상대와 별로 진전도 없고 이미 좀 들이댄 상태라면 알잘딱 덜 하는 게 중용이고, 상대가 호감을 표시하는데도 무뚝뚝하게 굴던 상태라면 알잘딱 더 하는 게 중용이겠죠. 중용은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아닌데 미국 간 행님은 무조건 우회전만 했다 카던데. 하고 내비를 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친구 머리통을 산산조각 내고 싶을 겁니다. 미친놈아, 여긴 대한민국이야. 미국 행님과 목적지는 같을지언정 내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내비는 알잘딱 다른 답변을 내놓을 테니까요. 우리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게으름뱅이일지언정 세상에는 분명 힘을 빼야 할 상황에 처한 완벽주의자도 있겠죠. 우리에게 직진하십시오.
힘내서 열심히 좀 하십시오. 하던 내비도 그 사람에게는 분명 잠깐 쉬어갑시다. 고생했어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중용이니까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당준 내야지 하는 생각에 무게가 과하게 실려서 중용이 깨진 사람에게는 밀당 그만 좀 해. 하는 메시지로 균형을 맞춰주게 하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내비가 뭔데? 먹는 거가? 중용을 모를 때 생겨납니다. 미국 간행님이 연애할 때는 무조건 밀당하라더라.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풀악셀을 밟을 테니까요. 개소리하네. 특히나 목적지를 한번 지나쳤다면 증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방향으로 와서 손해 본 적이 없는데. 조언을 해주는 친구는 손절하고 의견이 다른 유튜버는 손절합니다. 그렇게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다 보면 결국 그 끝엔 낭떠러지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미 내비를 나눠드렸으니까요. 그것도 인생의 지표가 되어줄 역대급 내비를요. 물론 처음엔 사용법을 몰라서 헤맬 수도 있겠지만 동네 슈퍼 갈 때부터 차근차근 내비 켜는 습관을 들인다면 언젠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짜 행복으로 갈 수 있을 거고 언젠가는 유교가 말하는 우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와, 개 미쳤네요. 그러나 잠깐 아직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밀당의 중용 정도야 썸을 100번 정도 타고 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짧은 인생 어떻게 매번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겠습니까? 거기다가 중용이 밀당에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의 우정의 일에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걸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런 점을 고려했는지 중용에는 필수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말했죠. 그게 뭔데? 공부요. 걱정 마세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입시 공부 국영수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통찰, 세상에 관한 탐구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원하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샅샅이 뜯어보는 공부죠. 완전 인생 공략집 같은 거네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거 같은? 네,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통틀어서 철학이라 부르거든요. 철학은 문해력도 올려주고 논리력도 올려주고 뇌도 섹시하게 만들어주지만 앞서 말했듯 인생의 공략집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킹갓 제너럴 충무공 철학조차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인문의 힘듦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입문자 대다수는 거대한 철학의 문 앞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책 토니 톰슨의 필로소피 랩은 망설이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철학의 문을 개박살 내줍니다. 말투만 상냥하던 철학 입문서를 넘어 수천 년의 인류 철학사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부터 어떻게 일상에 적용시킬지까지 얕고 넓게 또 쉽고 재밌게 알려주죠. 자, 필로소피 랩이 차례를 마쳤다면 이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다녀오십시오.